이 정도면 한국이란 나라 자체를 연구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들의 DNA를 분석해봐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만의 놀라운 사실에 영국 BBC, 방송국 PD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BBC 프로듀서 소피아 브라운입니다. 최근 런던의 거리를 걷다 보면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어느 날 저도 모르게 한국의 K-팝 가수가 리메이크한 트로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이 중독성 있는 노래의 출처를 찾아보니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는 K-팝 아이돌들의 트로트 리메이크 곡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유행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커져가는 한류의 영향력을 보며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특히 요즘 K-팝은 젊은 10대, 20대 사이에서 가장 핫한 트렌디한 놀이 문화 중 하나로 자리 잡았더라고요. 거리 곳곳에서 K-팝 음악이 울려 퍼지고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런던 중심가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켜본 광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10대 소녀들이 모여 앉아 K-팝 아이돌의 안무를 연습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열정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K-팝 가수들이 리메이크한 트로트 노래들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한국의 어떤 점이 이렇게 매력적이길래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BBC 프로듀서로서 이런 글로벌 현상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제가 속한 BBC 다큐멘터리 팀에서는 최근 글로벌 문화혁명 21세기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 현상을 다루게 되었는데 그중 한국의 문화 산업이 주요 주제로 선정되었죠. 특히 우리 팀은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등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원인을 심도 있게 조사하기로 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 프로듀서로 선정되어 직접 한국을 방문해 현장 취재를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한류의 표면적인 인기를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한국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시스템, 정부의 문화산업 지원 정책, 그리고 한국인들의 열정과 노력 등을 직접 취재하고 싶었죠. 또한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지도 중요한 취재 포인트였어요. 이를 위해 전통 한옥마을부터 최첨단 K-팝 댄스 학원까지 다양한 장소들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3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고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전주 등 한국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여 다양한 측면의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취재하기로 했어요.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한국 문화의 글로벌한 성공 비결을 밝혀내고 이것이 세계 문화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였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취재를 넘어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한국에 대해 공부를 좀 해봤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더 흥미로워졌어요. 유일한 분단 국가이면서 불과 몇십 년 만에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나라.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문화 강국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런던의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곳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 영국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한 학생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타타타를 들으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노래 가사를 이해하는 순간의 즐거움이 정말 커요. 그의 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런던의 식당가에서 볼 수 있었어요. 한식 레스토랑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항상 긴 줄이 늘어서 있더라고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음식들이 이제는 런던 사람들에게도 친숙한 메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식당 주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트로트 메들리를 들으면서 불고기를 먹겠다는 손님들이 늘고 있어요. 한국 음악과 음식의 조합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영국의 대형 백화점에서도 한류의 영향을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한 화장품 매장 직원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스터 트롯 우승자가 사용한다는 스킨케어 제품이 가장 잘 팔려요. 고객들이 한국 트로트 가수처럼 되고 싶다며 제품을 구매해 가세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힘이 단순히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음악, 드라마, 음식, 뷰티 문화 속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특별함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졌죠. 단순히 표면적인 인기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본질과 그것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 방문을 결심하게 된 거죠. 출발 전날
저는 설렘과 기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 많은 대동강의 현대적 리메이크 버전을 들으며 제가 곧 경험하게 될 한국의 모습들, 만나게 될 사람들, 그리고 느끼게 될 감정들을 상상하며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런던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까? 이 모든 궁금증을 안고 저는 새로운 모험을 향해 떠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제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 감동적인 경험 중 하나가 되었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저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공항의 현대적인 디자인과 효율적인 시스템에 먼저 감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언어의 장벽도 실감했죠. 한글로 된 안내판들을 보며 잠시 당황했지만 곧 영어 안내도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 정류장에서 제 첫 번째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공항을 나와 택시의 창문을 보고 저는 기사님께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 명동으로 가주실 수 있나요? 네, 손님. 명동으로 모시겠습니다. 정확한 목적지가 있으신가요? 아, 좋습니다. 호텔로 가려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명동 중심가 어딘가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중심가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기사님의 영어 실력에 안도하며 저는 대화를 이어갔어요. 정말 영어를 잘하시네요. 너무 기쁩니다. 한국에 처음 왔는데 언어 장벽 때문에 많이 긴장했거든요. 그러자 기사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좀 더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막 다시 설명하려는 찰나 옆 택시를 기다리던 젊은 남성이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실례합니다. 우연히 들었는데요. 이분이 기사님의 영어 실력을 칭찬하시면서 언어 장벽이 없어서 안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매우 기쁘다와 많이 긴장했다는 뜻으로 영국식 표현을 쓰셨네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저는 놀라서 그 젊은이를 바라봤어요. 와, 영어가 정말 훌륭하시네요. 혹시 영국에서 오셨나요? 그 젊은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다만 런던에서 몇 년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 현지 표현을 좀 배웠죠. 대단해요. 영국 속어까지 완벽하게 아시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그의 유창한 영어에 놀랐고 더욱 놀라운 건 그가 자신의 택시를 포기하고 저를 도와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죠.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전통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 종로거리를 지나면서 본 고궁의 모습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는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말 그대로 숨이 멎는 듯한 경험을 했어요. 현대적인 도시 한복판에 이런 전통 마을이 보존되어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본 한옥들은 그야말로 예술 작품 같았어요. 기와 지붕의 우아한 곡선, 나무로 만든 문의 세밀한 패턴, 마당의 조경,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햇빛이 기와에 반사되어 만들어내는 그림자는 마치 수묵화를 보는 듯 했어요. 한옥 체험관에 들어가 보니 구조와 배치가 현대 건축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마당을 중심으로 한 배치, 온돌 시스템,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이건 분명 한국만의 독특한 건축 양식이었습니다. 가이드분께 물어보니 한옥은 한반도의 기후와 지형에 맞게 발전한 고유의 건축 양식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추면서도 전통적인 구조와 분위기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LED 조명이 한지로 덮인 창문을 은은하게 밝히고 에어컨이 나무 기둥 사이에 조화롭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바닥에서 자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온돌 바닥에서의 숙면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정말 좋았죠. 마당에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 나무의 은은한 향기,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만들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한옥마을의 아침 풍경을 감상했어요. 고요한 골목길을 걸으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 도시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아침 식사로 먹은 전통 한식은 또 다른 즐거움이었어요. 생소한 맛이었지만 정성껏 차려진 반찬들과 따뜻한 국은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었답니다. 한옥마을을 나서면서 저는 이 경험이 제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한국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편의를 수용하는 유연함, 그리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세련됨. 이런 점들이 한국 문화의 독특한 매력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경험한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따뜻함, 이른바 정의 문화는 정말 특별했어요.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저를 도우려 노력했고
진심 어린 미소로 대해주었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전통 문화만 간직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글로벌 국가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이어서 전쟁기념관 방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한국에 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기념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압도적인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거대한 전시실과 수많은 유물들, 그리고 방문객들의 경건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전쟁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얻으러 왔는데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시실을 둘러보던 중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유엔군 참전 코너였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영국군의 참전 기록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는 영국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충격과 동시에 궁금증을 느꼈습니다. 전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니 영국의 참전 규모와 역할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 당시 함상 전투기 파이어플라이와 시파이어 수십 대가 HMS 트라이엄프 해군 항공모함의 갑판에서 출격하며 영국의 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을 읽으며 저는 마치 그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젊은 영국 병사들이 낯선 땅에서 싸우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참전 규모였어요. 휴전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8만여 명의 영국 육해 공군 장병은 공산군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싸웠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8만 명이라니 정말 엄청난 숫자예요. 그중 수천 명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글로스터 대대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1951년 임진강 전투에서 중국군의 대규모 공세에 맞서 끝까지 저항했던 영국 군인들의 용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서울이 다시 함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시관 한편에 마련된 영상실에서는 영국 참전 용사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한 노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곳에 왔는지,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의 고통을 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았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기념관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 전쟁이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국제적인 사건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한영 관계가 이런 역사적 배경 위에 세워져 있다는 점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존슨 총리의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며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은 평화롭게 이뤄낸 성공으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한국의 눈부신 발전은 그 희생을 헛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제 조국 영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현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전쟁기념관을 나와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 도시의 활기찬 모습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70년 전 폐허였던 이곳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 영국이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 경험은 제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현재의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양국의 역사적 연결고리와 그것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싶어졌습니다. 존슨 총리의 말씀처럼 70년 전에도 그러했듯 영국은 지금도 대한민국과 함께합니다. 이제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넘어 피와 눈물로 맺어진 깊은 인연이라는 것을요. 앞으로 남은 취재 기간 동안 저는 이런 역사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한국을 바라볼 것 같아요. K-팝, 한식, 첨단 기술 등 화려한 현대 문화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어졌습니다. 전쟁기념관 방문은 제 여정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두 나라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재발견하는 탐험가가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세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서로에게 빚지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에 이렇게 깊은 역사와 의미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에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들이 다가오면서 저는 이 여정의 정점이 될 만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LG전자가 주최하는 기사진 표리진 찬의계 미디어 쇼케이스에 참석하게 된 것이죠. 전쟁기념관 방문 이후 저는 한국의 역사와 현대 문화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쇼케이스는 제가 찾던 바로 그 연결고리였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조선시대의 궁중 의례를 기록한 의궤가 첨단 기술과 만나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 것을 보았거든요. LG전자의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와 시그니처 올레드 TV를 통해 구현된 의궤의 모습은 마치 눈앞에서 직접 보는 것처럼 생생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AR 증강현실 제스처 인식 기술이었어요. 제가 손을 움직이자 화면 속 의궤의 페이지가 넘어가는 걸 보고 정말 놀랐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 체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단순히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그 기술을 문화유산 보존과 계승에 활용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가 아닐까요? 쇼케이스를 둘러보며 저는 문득 전쟁기념관에서 보았던 영국군 참전 기록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과거의 기록을 통해 현재를 이해했다면 지금은 현재의 기술로 과거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의 다층적인 면모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쇼케이스는 제 한국 여행의 대미를 장식하는 완벽한 경험이었어요. 전통 한옥에서의 하룻밤, 전쟁기념관에서의 역사적 발견, 그리고 이제 첨단 기술과 문화재의 만남까지 이 모든 경험들이 모여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새로운 시각과 깊은 애정을 정리해보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K-팝과 김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전통과 현대, 정과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복합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서히 멀어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어떻게 다큐멘터리에 담을지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한국의 현대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그 문화의 뿌리와 역사적 맥락, 그리고 미래로의 도약을 모두 담아내고 싶었거든요. 특히 영국과 한국의 역사적 연결고리,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문화 교류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싶어요. 전쟁기념관에서 발견한 두 나라의 인연이 오늘날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K-팝과 같은 현대 문화 현상이 어떻게 이런 역사적 맥락 위에서 발전해왔는지를 탐구하고 싶습니다. 런던에 도착하면 바로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얻은 영감과 감동을 영국 시청자들과 나누고 싶어요. 한국과 영국 두 나라의 깊은 인연과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해온 한국의 현대 문화를 균형 있게 조명하고 싶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책임감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의 한국 여행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사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제 다큐멘터리를 통해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 모든 만남이 제게는 소중한 추억이자 영감의 원천이 되었어요. 이 감동을 영국 시청자들과 나누며 두 나라 사이의 이해와 우정이 더욱 깊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영국 BBC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소피아 씨가 한국에 방문해 많은 영감과 감동을 얻고 가게 되어 뿌듯한데요.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더하면 좋을지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